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 주요 정보기관장들이 중국 공산당을 일제히 주적으로 꼽은 데에 이어 미국 기준의 외세에 의한 선거 관리망 침투와 조작 사실을 정보당국 수장이 또다시 공론화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장실 실장은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내각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했고 해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악용하는 데 취약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2020년 치러진 미국 대선이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발견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미 보수 언론들과 여당 중진들은 평가하고 있다. 게버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확보한 증거는 종이투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그렇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미국 선거는 공정하다고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확보한 증거에서 드러난 해킹의 주체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바이든 정부 말기인 작년 2월 DNI가 펴낸 41쪽 분량의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한 이란, 러시아 등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와 가능성을 강력하게 공개 경고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DNI가 낸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의 위협 동향을 평가하면서 선거 항목이 쏙 빠졌다. 예측에 따른 결과물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통째로 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수장이 선거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언하면서 그간 미 정보당국이 별로로 묶어 관리해온 선거 개입 증거의 일부이자 애초 연례위협 보고서에 담길 모종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게 아니겠냐는 합리적 해석이 나온다. 게버드 실장의 보고는 전자투표의 안전성에 관한 정가 안팎의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 속에 나온 것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국장을 지낸 크리스 크랩스의 당시 선거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직권조사의 길을 열어젖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크랩스 전 국장은 2020년 미 대선이 역대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며 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를 지속해서 비난해왔다. 정작 그가 몸담았던 CISA는 미국 선거 시스템이 중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미 탐사보도 매체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입수한 2020 CISA 보고서에 따르면 CISA는 선거 인프라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무려 76%가 스피어 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실상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마음만 먹으면 뻥 뚫릴 수 있는 낮은 보안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의 합동보안점검에서 한국 선관위의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 중 31.5점을 받아 최악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CISA는 중국의 침투에 주목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 작년 12월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합사이버 군대가 구글, 애플,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의 데이터센터 라우터 서버를 강제 점령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대응 가이던스를 공개한 곳도 CISA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진실성 회복 대책은 곳곳에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에서 종이투표 복귀, 당일투표 유권자 신분증 시민권 증명 등 폭넓은 선거 개혁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자투표 기계 비용의 8%로 선거를 치르고도 정확하게 개표할 수 있다며 공화당 주지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조작과 혼란의 기회를 없애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별로 조속히 시행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관점은 트럼프 행정부 강요들의 한결같은 인식이다. 미국 정부 차원의 지난 선거 부정 규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예고된 수순이라는 합리적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전자투표기를 없애야 한다고 단계적 폐지를 주문한 뒤 해커나 인공지능 AI에 의한 해킹은 비록 작은 때일지라도 리스크가 크다고 X에서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푸에르토리코 선거에서 전자투표 관련 수백 건의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언급하자 이같이 댓글을 달아 주목받았다. 중국 공산당의 인도 선거 개입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공이 인도의 4월 선거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앞서 1월 대만에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시험 가동을 마친 사실을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정보팀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 중공이 국가자본과 인해전술을 앞세워 생존을 위한 파상공세의 일환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우려는 과거 20년간 점차 실증적으로 증명되어 온 것으로 미정보 커뮤니티는 평가한다. GP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중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실제 중국 해커의 수는 FBI 사이버 요원과 정보분석가의 수를 합친 것보다 최소 50배 많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만 유독 평온하다. 좌편향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여 온 국내 주류 언론들은 12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실장의 충격적인 발언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며 과천청사에서 제21대 대선 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 계획을 알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년간 취재해온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최종 불허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공보관은 전날과 이날 양일간 이루어진 스대의 이메일 및 유선 공개 시연회 취재 신청을 장소가 협소하다며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와 통신사 카메라 기자와 팬 기자 각각 한 명만 출입이 된다며 인터넷 매체는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지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선관위로부터 직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가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매체가 인터넷 매체이며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개표 공개 시연회 참여조차 불허된 것이다. 전날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연회에서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관련 절차 및 관리 방안과 관리 보안 체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방침으로 시연을 통해 이상투표지 관련 의구심을 없애고 주요 선거 장비와 작동 원리 등도 자세히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선관위의 재차 부정선거방지대 및 선거 참관 독자로부터 받은 부정선거 의혹 자료가 다수인 점,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취재를 국내 언론사 중 독보적으로 많이 한 점, 부정선거를 가장 적극 주장하는 이들이 본지 기사를 애독하는 만큼 시연회 취재를 직접 하게 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 공보가 측은 인터넷 매체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이메일 등으로 취재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답했다. 취재 허가 기준을 인터넷 매체로 두고 부정선거 공정성 및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 하는 시연회를 불참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질의에 선관위 측은 청사 앞에 시위가 많아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시연회 장소가 아주 협소하여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동문서답식 대답을 내놨다. 기자는 재차 시위가 많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해왔다. 방송사에는 많은 취재 기회를 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일간지 기자도 취재가 불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일단 방송사와 통신사 측만 허락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선관위 존재하는 한 국민주권은 없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